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현대사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한 대한민국의 발전, 이 중단원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1소단원 6.25 전쟁 되겠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6.25 전쟁의 발발 과정 및 결과 설명할 수 있다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대내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이제 멈추고 난 뒤죠. 우리가 편의상 전쟁 이후, 전쟁 끝나고라고 표현하겠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6.25 전쟁은 여러분 정전입니다. 즉 전쟁을 멈췄다라는 얘기죠. 자, 연표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이 있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인천 상륙작전 상황을 역전시켰던 작전이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달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군이 참전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국군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리다가 51년 1월 4일이 되면 이제 일사후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후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53년 7월 되면 정전협정 체결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치슨 선언, 인천 상륙작전,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이산가족까지 전쟁의 다면적인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전면전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여러분들 그 6월 25일 전까지 내내 평화롭다가 6월 25일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도 계속 크고 작은 다툼이 38도선, 즉 분단선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6.25 전쟁 이제 발발 직전까지 오게 되는데 자, 직전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련과 중국 등이 북한의 남침 계획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괜히 북침이 이런 얘기 했다가는 여러분들 괜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남쪽을 침략한다는 뜻입니다. 남침 계획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군사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더해서 북한 자체의 군사력도 강화되는데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이들이 북한 군대로 같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도 군사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중국과 소련 등이 북한을 지지해주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한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선언하기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딱 그어줬는데 그 선 그은 걸 보니 공교롭게도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나 타이완을 공산권에서 공략하더라도 미국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사실은 그러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전쟁 발발 직전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될 건데요. 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남침입니다. 남침에 옵니다. 북한이 여러분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까지 남진해오게 됩니다. 서울자 너무 못 썼네요. 서울 다시 써볼고요. 남진해오게 되는데 유엔에서 즉 국제연합이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합니다. 이때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줬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세 역전이 필요했죠. 왜냐면 낙동강, 즉 경상도 부산 지역까지 몰렸잖아요. 당시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전을 해야 되니까 9월쯤 되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펴게 됐고요. 여기서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를 역전하고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되찾았다 수복이라는 단어고요. 자, 국군과 유엔군이 드디어 38도선을 이제 넘어갈까 말까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평양 점령했고요. 그리고 압록강까지 북진하게 됩니다. 압록강 북진한 이후에는 여러분들 거의 통일이 될 뻔했는데 여기서 바로 중국군이 구활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밀려서 여러분들 1월 4일, 51년 1월 4일 되면 서울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가 한강 이남으로 남측이 물러났는데 서울을 다시 수복하거든요. 서울 주인이요, 여러분들 6.25 때 서울의 주인이 한 4차례 정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바뀔 때마다 민간인 피해도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38도선 부근까지 올라가서 전선이 교착됩니다. 교착된다는 것은 들러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들을 전선마다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소련 측에서 먼저 정전 협상을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휴전선을 어디다 그을 건데 휴전선 설정 그리고 포로는 어떤 식으로 송환할 건데 하는 방식 차이를 두고 회담만 약 2년간 지속하고 회담 진행하던 중에도 38도선 부근에서 고지전, 높은 곳을 타지하기 위한 고지전 지속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정전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냐? 북진 통일해야 되거든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비로소 여러분들 지지부진했던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이때 휴전선 확정되고 비무장지대 설치되고 포로는 여러분들 자유송환하게 됩니다. 포로 송환 방식엔 자동과 자유가 있다고 했죠. 자유는 포로의 의사에 자유의사에 따라 그리고 자동은 포로가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유송환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자, 이승만 정부는 정전 계속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정전협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된 이후에 한반도는 이제 분단이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후 한반도 상황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마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멈췄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이 멈춘 뒤에 수백만 명의 희생자 있고요. 이산 가족만 있고 전쟁과 발생하고 식량 생산 없고 격감했고 물자 없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여러분들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적대감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각 남과 북은 서로 남쪽에서는 북진 통일, 북쪽에서는 적화 통일 얘기하면서 전후의 위기 상황을 각자의 독재 제재 확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향민 다수 발생했다. 뭐 이렇게 그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공동체 다 붕괴됐고요. 그리고 여성 역할 증대되고 미군 들어와 있었으니까 미국의 대중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자,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그 남아 선호 사상도 강했던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부장들, 즉 남성들이 전쟁 나가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이 대내적인 저 한반도의 상황이라면 대외 상황을 보겠습니다. 둘러싼 세계 정세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여러분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고 나서 정전을 수용했다라고 했죠. 이 조약의 내용이 바로 미군의 한국 주둔입니다. 바로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 주둔시키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내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었고요. 자, 일본은 사실 2차 대전 그 패전국이잖아요. 45년 8월에 패전했었습니다. 완전 폐허였는데 한 5년쯤 버티다 보니까 옆에 꼬붕이었던 조선 반도에서 즉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물자 보급하면서 경제가 부흥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후원으로 아시아 반공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그 중국군 참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1950년 9월쯤이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참전했기 때문이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전쟁 또는 6.25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